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신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 저는 올해 106살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며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신뢰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태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옷차림,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습관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난했고 바빴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마디 말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차림으로 사람을 만나겠느냐. 그날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첫인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100년 넘는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느낀 사람의 태도와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백에서 태의 삶에서 얻은 작은 지혜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구겨진 옷차림이 가르쳐준 인생의 첫 번째 예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은 늘 많았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글을 쓰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 날은 제 모습조차 제대로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한 채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저를 잠시 불러 세웠습니다. 꾸짖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 차림으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옷이 낡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시대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겨진 옷차림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단정함이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예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날이라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바로잡고 머리를 정돈하고 마음도 함께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옷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옷이었고 특별히 화려한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표정이 달라졌고 대화를 나누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정함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은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짧은 순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어떤 마음을 보셨습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빠져드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유행만 쫓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유행만 쫓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 강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과 젊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늘 화려했고 머리 모양도 언제나 가장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보면 참 인상이 좋다고 느낄 만큼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그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오면 먼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옷깃을 고치고 머리를 정리하고 신발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단정함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점점 자신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늘 옷 이야기, 머리 이야기,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합니까? 그 질문을 듣자 그 사람의 표정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늘 조금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남의 시선에 끌려 살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행은 바람과 같습니다. 따라잡으려고 뛰면 늘 한 발 늦고 기다리면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의 품격은 유행을 따라가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진심으로 하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그 말을 들은 뒤 그 사람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고르는 시간 대신 강의 준비를 더 하게 되었고, 겉모습을 걱정하는 시간 대신 자신의 일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와 조금 닮아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숨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 살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자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옷은 아주 훌륭합니다. 구두도 반짝이고 시계도 좋아 보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성공한 사람 같구나.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어 보면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화의 중심이 늘 물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옷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시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신발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 가지를 느끼곤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그 사람을 대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런 한 사람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과 시계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물건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도 쌓으셨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질문은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살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행동이 이미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대신 설명하려 할 때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물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 지켜온 태도,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제가 강단에 서며 만난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늘 그런 사람들이 결국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며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입니까? 이 나이가 되어보니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물건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능력은 충분하지만 단 하나의 태도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때와 장소를 모르는 옷차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때와 장소를 모르는 옷차림이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단에 오래 서 있다 보니 여러 공식 자리에도 초대를 받곤 했습니다. 학자들과의 모임도 있었고 사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말의 내용만큼이나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여러 사람들이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능력도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매우 총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옷차림이 지나치게 가벼웠던 것입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와는 어딘가 맞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본인은 편하게 입은 것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논리적이었고 내용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뒤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저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은 충분합니다. 말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먼저 당신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말없이 전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다음 모임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은 같은 말이 훨씬 더 깊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은 실력으로 설득되지만 예의로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은 인생에서 신뢰를 잃는 순간은 대부분 거창한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옷차림과 태도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다른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비싼 옷을 입어도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비싼 옷을 입어도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도 편안하고 믿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값비싼 옷을 입고도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에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정장은 새 것처럼 깔끔했고 구두도 반짝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자신의 옷과 물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맞춘 옷인지, 얼마나 좋은 원단인지, 구두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말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랑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자신의 가치를 대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편안하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옷이 사람을 대신 설명하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사람은 옷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옷을 완성합니다. 제가 평생 만나본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태도와 눈빛, 말투 속에서 이미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이 이미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싼 옷은 하루 만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삶의 품격은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옷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빛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며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입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정리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정리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를 자주 느꼈습니다. 사람의 성실함은 큰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장면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설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모두 바쁜 젊은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그 학생은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잠시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조금 흐트러진 것을 다시 가지런히 맞추고 책상 위에 남아있는 종이를 모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남은 글씨도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 일은 누가 보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의 태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누구나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까지 성실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특별히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학생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자기 일이 끝난 뒤에도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실함의 시작입니다.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사람은 결국 보이는 자리에서도 빛난다.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며 실제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변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주 짧은 순간에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사람의 진심은 뒷모습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람의 진심은 뒷모습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만나며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볼 때 들어오는 모습보다 떠나는 모습을 더 유심히 보는 습관입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에는 누구나 긴장합니다. 누구나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목소리도 조심스럽고 표정도 정중합니다. 그 순간의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끝날 때는 다릅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과 면담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인사도 아주 정중했고 말투도 단정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성실했습니다. 그 학생은 면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장면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 짧은 장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학생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행동은 누군가 보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면담은 끝났고 그 학생은 떠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바로 그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떠날 때 의자를 밀어놓고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마지막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뒷모습을 남깁니다. 그 뒷모습이 그 사람의 인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헤어질 때 어떤 뒷모습을 남기고 계십니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떠나는 사람의 모습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먹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옷차림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문장입니다. 바로 옷차림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백에서 태를 살아오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자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옷차림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과 마음가짐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딘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옷은 화려하지만 태도는 안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소박한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옷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구두도 정성껏 닦여 있습니다. 말투는 차분하고 태도는 조용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묘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옷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가난했던 때에도 늘 마음에 두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옷이 낡을 수는 있어도 흐트러지지는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옷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입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옷을 단정히 입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옷도 흐트러집니다. 마음이 차분하면 옷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집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결국 작은 습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습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바로 세우는 습관, 떠날 때 조용히 인사하는 습관,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결국 평생의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단정한 하루가 평생의 신뢰를 만든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 옷에는 피곤함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단정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았습니다. 구겨진 옷차림에서 시작된 작은 깨달음, 유행을 찾는 마음속의 불안, 화려한 물건 뒤에 숨겨진 허전함, 때와 장소를 아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성실함, 그리고 떠나는 순간에 남겨지는 뒷모습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문장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옷차림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제가 백에서 태를 살아보니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가졌는가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로 기억됩니다. 비싼 옷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단정한 마음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이 남는 것은 조용한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입은 옷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실 때 잠시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단정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깨끗한 옷차림이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단정한 삶이라고 남겨보십시오.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마음의 거울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짧은 말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신뢰의 삶, 단정한 태도, 성실한 하루, 조용한 품격, 마음의 단정함, 여러분의 한마디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백에서 해를 살아오며 깨달은 사랑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조용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